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까? 저 씻고 나왔더니 깜짝 놀랐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씻고 나오셔서 그런지 목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긋나긋하게 또 참여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행자예요. 제가 저번 주나 그때 귀신 속이기 얘기를 제가 똘순이한테 살짝 들었다 했었어요. 맞아. 귀신을 속인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된 거냐면 똘순이를 만났을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해서 한 4-5군데를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때. 예. 여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 부정 타면 좀 과장 못해서 우리나라 어떤 무덤부터도 해결 못 해준다고.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얘기의 배경이에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이죠. 제가 똘순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을 때 네. 똘순이가 이제 주말에 이모님네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대요. 이모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딴 데 나가 계셨고, 근데 어떤 부부가 와서 커피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근처 맞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제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부가 갑돌이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부부가 혹시 이 주변에 무당집 유명한 데 없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순이는 그때만 해도 역시나 귀신이랑 얽힌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제가 여기다 알바하는 사람이라 잘 모른다. 이 주변에 무당집은 없다. 그러냐 하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딱 갖다 주러 가는데 똘순이가 보기에 이 갑순이가 뭔가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 사람이 알든 어둡든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얘 뭐지? 산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커피를 놓고 딱 돌아서는데 카운터 쪽에 자기가 모시는 신이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건들지 마라 막 이런 느낌.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러라. 그래서 커피를 놓고 카운터로 와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두 사람은 이 근처랬는데 여기 이 근처가 맞는데 왜 없지? 왜 무당집이 없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를 지금 찾아온 게 맞구나 하고 이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딱 이모님이 전화 받자마자 가고 있다. 붙잡아 놔라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모님 차가 저 앞에서 창문 바깥에서 보일 때쯤에 갑자기 그 갑순이가 여기 없는 것 같다고 가자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납돌이가 왜 그러냐고 좀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여기 있기 싫다고 가자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는데 똘순이가 가서 이모가 이제 붙잡아두라 했으니까 손님 왜 그러시냐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나 나가겠다고 비키라고. 갑돌이는 좀만 더 찾아보자 이러고 있고 갑순이는 시끄럽고 가겠다고 진짜 갑자기 무슨 미친 사람처럼 막 화를 내더래요. 헛빗잔을 집어 던지고 막. 똘순이가 손님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고 꾹 누르는데 이게 산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대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대요. 자기가 처음 맞이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좀 진정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빽 지르면서 이모님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정말 터벅터벅 오더니 갑자기 갑순이 뺨을 빡 하고 치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 뭐냐고. 예.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너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갑순이가 뺨을 맞고 무슨 진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모님이 무슨 차를 타와서 똘순이한테 이 차 좀 먹이라고 예. 차를 막 먹이는데 먹고 막 뱉으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이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네. 그래서 이모님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으면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차를 갑자기 그 갑순이한테 약간 먹이더래요. 그리고 입을 막더래요. 못 뱉게. 그러니까 이제 갑순이가 좀 얌전해지더래요. 그러고 있다가 갑순이가 이제 스르르 잠든 거 몰래 이제 갑돌이 입장에서 아내가 지금 정체 모를 차를 마시고 잠이 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난리칠 법한데 누구누구한테 연락 받았다고. 나 추천해준 사람이 누구누구 그 무당 아니냐 부탁 받아서 나 지금 온 거라고 일 있던 곳 제껴두고 왔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예. 해서 데리고 이모님네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갑순이는 방 한켠에다 이제 눕혀놓고 그 이모님하고 똘순이가 옆에 있고 갑돌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똘순이가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기한 게 예. 이모님네 집에 이제 이모님의 숙제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좀 있거든요. 이모님이 죽기 전에는 다 보낼 거라는 숙제들이. 근데 그 귀신들이 사실 보통 귀신은 아니라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모님네 있으면은 이상한 잡귀들이 못 온다고. 근데 그 귀신들이 한쪽에 다 구석에 숨어 있더래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랑 이모님 모시는 신이 있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그 둘만 갑순이를 눕혀둔 방 앞에 떡하니 앉아있고 다른 귀신들은 다 구석에 도망가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긴 하다. 왜냐면 이모님네 있을 때는 저 신들이 저 귀신들한테 뭐라 혼낸다거나 하질 않으니까 보통 저렇게까지 도망가 있진 않은데 뭐 신기하긴 하다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갑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돌이하고 이제 갑순이하고 아직 결혼식은 제대로 안 했는데 같이 예. 살고 있었대요. 같이 살고 있고 이제 곧 결혼식을 준비할 건데 이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나가더라도 네.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 특정 지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 똘순이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그 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도, 무슨 시 하고 무슨 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소가. 그 시군 안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군 자체는 관광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를 원래 많이 갔는데 이 터 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한대요. 그래도 근처에 뭐 가게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고 돌아다니면서 그쪽 터 근처를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갑순이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갑순이가 원래 약간 좀 귀염뽕짝한 이미지의 느낌을 가진 여자였는데 네. 그 여행을 갔다 온 이후부터 뭔가 좀 좋게 말하면 좀 섹시미가 뿜뿜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도발적인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맨 처음에 갑돌이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순이가 약간 그런 느낌 막 풍기고 있으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니까 이게 그 이미 결혼한 친구들과 형들에게 들어본 그 의무방어준이 약간 이런 건가? 막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그 둘이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이제 작은 약간 방 하나 딸려있는 빌라방 있죠. 그런 데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서 살다가 최소한 이제 방 2개 이상 되는 빌라로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꾸준히 넣고 있는 청약이 돼서 아파트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방 2개 이상은 돼야 애기 방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애를 갖자 이 얘기가 이제 합의가 돼 있었대요. 근데 그날 갑자기 갑순이가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막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 때 갑돌이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콘돔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순이가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당황한 거죠. 아니 우리는 약속한 게 있잖아. 우리 애기는 좀 이따 만들기로 했으니까 피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 정색을 하면서 너무 억지를 하는 느낌이었대요. 너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러워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뭐 몰고 가더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약속한 게 있으니까 피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랑 결혼을 하고 이런 걸 하겠냐면서 막 좀 싸웠대요. 그러고 나서 좀 진정이 됐나 싶을 때 갑자기 또 갑순이가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 콘돔을 끼지 말라고.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자꾸 하는데 갑순이가 나 오늘 안전한 날이다. 피임 없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안전한 날이 결코 아니래요. 대란일이래요. 굉장히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싸웠대요. 그리고 좀 서로 좀 대면 하다가 대란 주기가 끝날 때쯤 다시 귀염뽕짝한 갑순이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애가 이제 결혼도 곧 얼마 안 남았고 애도 가질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업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이제 약간 좀 싸웠지만 이해하고 대면 한 것도 금방 풀리고 또 잘 지내다가 한 달쯤 또 지나서 또 그 주기가 됐을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째 반복을 했대요. 얘가 지금 너무 들쑥날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니까 보통 이제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라고 이제 우울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건가 싶어서 뭐 병원도 가보고 왜냐면 그 우울감이 좀 성욕으로 발현된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막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갑순이가 말은 안 했지만 빨리 애를 갖고 싶구나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때쯤에 예.
어느 날 그냥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갑순이가 자기를 요새 왜 자꾸 안 건드냐,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여자로 안 보이는 거냐면서 울면서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니까 갑돌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널 건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갖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부유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애기방 꾸미는 게 당신 꿈이라며, 당신 로망이라며, 그러니까 애기방이 있는 애기방을 만들 수 있는 집으로 가면 만들자고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줬대요. 예. 그러니까 갑순이가 알겠다는 식으로 그러고 그냥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나 그 주기 때 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갑돌이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죠. 근데 그때는 갑순이가 이제 좀 사용하는 것도 오케이였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사용했던 콤은 이제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쟤 뭐 하나 하고 봤는데 갑순이가 그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꺼내가지고 아, 뭐야? 그러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모두가 예. 상상하는 그걸 하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갑돌이가 이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무서웠대요. 예. 그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갑순이가 갑돌이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약간 진짜 방해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무서운 표정을 쳐다보길래 너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이게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뭔가 막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있는 거 다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까 둘이 그때 또 대판 싸우고,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티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재수씨 될 사람이라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지금 결혼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임신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한테 뺏어갈 게 뭐 있다고 그런 걸 왜 하냐. 직장 동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말대로 너한테 뺏을 것도 없고 너 못 뒷불도 없고 재수씨 될 사람이 하자도 없으면 왜 그렇게까지 차라리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도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하여튼 에란일 그 주기가 딱 끝나면은 다시 자기가 아는 갑순이가 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지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갑순이가 이렇다. 갑순이가 그 배란 주기만 되면 너무 확 바뀐다. 그러니까 친구는 오해한 거예요. 보통 원래 여자분들 중에 심한 사람들은 진짜 확확 바뀐다고 하더라. 기복도 심해지고.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는 연애한 지 몇 년 됐어요. 심지어 같이 산 지가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예. 근데 최근 몇 달부터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막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포를 엄청 깔더래요. 그래서 뭐냐,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진짜로 오해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재수씨 될 사람이라 네가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내가 진짜 말하기 어렵다. 일단 말해봐라. 그때 단체로 한번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재수씨 될 사람이 같이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4-5명이랑 재수씨 될 사람 여자 1명인 거죠. 네. 갑순이 1명인 거죠. 갑순이를 제외하고 남자 4-5명이서 근처에서 펜션을 잡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순이가 이제 2층 방을 쓰고 남자들은 단체로 그냥 1층 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잠결에 무슨 소리가 나서 살짝 보니까 갑순이가 갑돌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 귀하고 목덜미 쪽에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뭐야? 지금 헛볼 보나? 이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자기는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귀 목덜미 쪽에다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귀에다 대고 그 영화 곤지암처럼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어깨를 톡 잡고 너 안 자지 이러더래요. 너 안 자지, 안 자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깜짝 놀랐죠. 뭐 으악 하면서 깨면서 지금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자기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고 옆에 누워있으려 했는데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너 방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자르긴 했지만 갑순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스킨십을 하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갑돌이인 줄 착각하셨구나. 깜짝 놀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다. 내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갑돌이도 얘도 술도 먹고 어두워서 헷갈렸나 보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얘 데리고 올라가서 잘게.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돌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베란 이 시즌에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제가 또 무서운 그 상황도 봤고,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랑 애를 갖는 게 정말 임신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래서 진짜 이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재수씨 색정기 그런 거 들린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갑돌이는 화가 나거든. 너 지금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말이 그렇지 않냐. 한번 진짜로 내가 네 와이프를 뭐 비하하려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용한 무당이 있나 해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개 받아서 그 동네에도 좀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갑순이랑 갑돌이가 그 무당집을 딱 갔는데 무당이 갑순이를 쓱 보더니 색종기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구판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굿값이 얼마냐 이거. 보통 국룰이죠. 500에서 700 부르는 게. 우리 그 정도 돈이 없다. 그럼 부적이라도 써라 하니까 갑순이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약간 비웃는 듯한. 예. 그러더니 그냥 가자고. 사기꾼 아니냐고. 무슨 부적이랑 구슬로 뭐 색종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되게 다시 귀염뽕짝한 그 갑순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휘둘리냐고. 나가서 막 싸웠대요. 지금 당신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고 부적을 써겠다는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예. 나 기분 나빠서 나 오늘은 엄마 아빠 집에서 잘 거라고. 화 풀리면 연락하겠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화 풀리면 연락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냥 집에서 벽 보고 반성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화 풀리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갑순이를 장인 장모 될 사람 집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왔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냉장고도 이제 맥주를 꺼내 왔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은 그 무당이더래요. 지금 와이프랑 같이 있냐고. 같이 안 있지? 이러더래요. 아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굿할 돈 없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바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들어오질 못하게 하더래요. 예. 그 당집에. 그래서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어떤 종이에 연락처랑 주소를 써서 여기로 가라고. 예. 네 와이프 색종기 들린 거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는 티를 내면 큰 사단 날 것 같아서 일단 모른 척 그냥 사기꾼인 척 한 거예요. 이 무당이 일부러. 일부러 사기꾼인 척 그냥 뭐 굿 팔라고 그러고 무당 팔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무당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자기가 모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뭐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겁먹었었다고. 예. 그러니까 열로 가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하고 그날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바로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그 무당 쪽으로 가기 전에 전화를 했대요. 지금 누구누구 무당한테 지금 바로 가라는데 바로 가도 되냐. 바로 와라. 근데 올 때 와이프 속옷이나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대를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 쓰고 난 생리대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속옷을 하나 찾고 쓰레기통 뒤졌는데 생리대 하나 있어서 그걸 갖고 그 무당집을 가면서 이게 맞나? 지금 뭔가 내가 홀린 건가? 나 지금 정신 나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가고 있었대요. 딱 왔더니 그 무당이 속옷을 쓱 보다가 만지작하고 보다가 생리대를 보더니 좀 역할 수 있는데 냄새를 킁킁 맡더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넣더니 이거 뱀이 붙은 것 같은데 이러더래요. 이거 색종기가 아니라 뱀이 붙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뱀? 뱀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예. 이거 뱀이 제대로 붙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갑돌이한텐 뱀이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 있대요. 예. 그리고 뱀이 되게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조건 같은 걸 써주더래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이거 기질을 좀 받아야 된다고 네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네가 좀 얻어오면 뱀이 그게 싫어서 네 집에서 나갈 거라고. 지금 뱀이 노리고 있는 건 네 와이프가 아니라 너라고. 그래서 계속 네 전기 훔쳐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조건들을 보니까 갑돌이의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상황을 설명했대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친구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서 구판같이 벌리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예. 근데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다시 소개 받아서 이모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네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분명히 나한테 도우라고 하늘이 명하신 걸 텐데 왠지 나는 돕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거라고. 근데 이모님 입장에선 이 둘이 부부의 연이 없대요. 이모님이 보기에 이 둘은 부부의 연이 이어져 있는 실이 없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 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 그리고 심지어 그 갑순이 옆 한쪽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을 실이 딴 쪽으로 이어져 있더래요.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불륜 같은데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피곤해지겠네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거를 보고 아 지금 이모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잠깐 자기도 그냥 생각한 척하면 뒤쪽으로 쓱 봤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자기를 보면서 자꾸 고개를 절러절러 하더래요. 너는 아직 안 된다고. 너 안 된다고. 그리고 쓱 보니까 이모님이 모시는 신도 이모님을 보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거를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모님이 그러면은 네가 뭘 했는지 어떤 구슬을 했는지 자기도 정확히 이제 알아야겠으니까 그 무당 연락처랑 주소지 나한테 남겨놓고 가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 절대 와이프하고 애기 지금 갖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무당의 연락처랑 주소를 받고 이 두 부부를 보낸 거예요. 절대 애기 낳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모님이 똘순이한테 가자 해서 갔대요. 그 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주소지로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 무당이 있는 곳이 약간 허름한 구축 아파트라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무당 기도터를 갔나? 근데 전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무당집 앞에 쓰면 그 무당의 기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없더래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옆집에 사람이 전보러 오셨냐고. 예. 그러니까 아 네 뭐 여기 유명한 무당 있다 해서 좀 왔다고. 거기 없다고 사람. 네 어디 갔냐고. 그 무당 죽은 지 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무당 거기서 목도 잘했다고. 꽤 됐다고. 얼마나 됐냐고. 한 1년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모님이 되게 당황한 거예요. 분명히 갑돌이 갑순이 부부가 왔다 간 지 다음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둘은 분명 얼마 전이었던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무당에서 가짜들 말고 정말 찐 무당들끼리는 서로 신딸들도 아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무당의 신어머님을 이모님이 아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가짜는 아니래요. 어떻게 알게 돼서 가자 해서 그 신어머님 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신어머니께서 밭 같은 데서 이제 풀 같은 거 키우고 고추 같은 거 키우고 막 그러고 계신데 딱 갔더니 그 할머니가 고추를 막 말리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웬일이냐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다고. 그래서 막 둘이 되게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어느 지역의 그 무당 어르신 신딸이냐고. 맞다고. 그 무당 언제 죽었냐고. 그러니까 한 1년 됐을 거라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 그 할머니가 눈빛이 싹 바뀌더니 그게 지금 자네한테까지 갔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듣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받으신 거죠. 예. 아무래도 나한테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신딸이 죽어나갈 정도인데 어르신께서 왜 안 도우셨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신딸이 사실 자기한테 한번 찾아왔었다고. 근데 자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도 계속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면 갑돌이랑 갑순이랑 좀 떨어져서 갑순이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이 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 같은데 이런 데서 한동안 있으라고. 얘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거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가 나가야 된다고.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알겠다. 그러니까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해서 뱀이 나가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었대요. 맨 처음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한번 물어보겠다고 절에 갈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갔대요. 딱 가는데 자기 신딸 등 쪽으로 뱀이 쓱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목을 무는 것도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곧 죽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렇게 달라붙은 거 보니 쟤는 하겠다 맘 먹었고 내가 말린데 한들 안 듣겠구나 싶대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큰 애 없이 넘어가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이모님이 막 듣고 있는데 둘이, 그러니까 똘순이가 보기엔 이 어르신이랑 이모님이 하는 얘기에 온도 차이가 좀 크더래요. 이모님은 그냥 뱀빛 취급을 하고 있고
어르신은 되게 큰 걸 상대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둘이 너무 온도 차이가 큰데? 이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똘순이를 쓱 보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대요. 둘이 지금 말하는 상대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모님도 어르신도 약간 그걸 서로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서로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아는데 어르신께서는 얘가 이걸 뱀새끼로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모님은 이 어르신께서 그 뱀새끼 이렇게 크게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이 봤을 땐 자식운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모님은 자식운만 있는 애들만 봤거든요. 뭔가 지금 단단히 꼬여있구나 이거. 그래서 물어봤대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나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흘러왔으면 내가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 신딸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귀신을 속이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똘순이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간사한 사람이라 한들 간사한 뱀을 무슨 수로 속이냐고. 뱀한테 속으면 속았지 뱀을 어떻게 속이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숨을 푹 쉬다가 느낌이 팍 하고 왔대요. 아, 자기가 뱀새라고 본 이유가 자기가 본체를 본 게 아니구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허물을 봤구나. 그 느낌이 확 오더래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말씀 덕분에 길을 찾은 것 같다. 저 먼저 가보겠다. 어르신께서 그냥 몸 조심하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닌 것 같다고. 좀 푹 쉬면서 최선 다 해보겠다. 일단 나도 최소한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이제 나갔대요. 같이 따라 나갔대요. 그리고 가면서 엎드렸대 막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얘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네.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연락은 안 되니까 얘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자기 신한테 이제 치성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똘순이하고 이모님하고 둘 다 같은 얘기를 들은 거야. 각자 신한테. 니들 손 떠난 일이라고. 이제 그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은 아, 얘가 지금 이미 죽었거나 혹은 해결이 됐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손 떠난 일이 하는구나. 그냥 우리 해결이 됐다고 믿자. 그냥 그러고 지냈대요. 그러고 이제 한참을 잊을만 할 때쯤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런 부부가 있었나 싶을 때쯤 어떤 남자애 하나가 왔대요. 이 남자애를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철수한테도 그 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것 봐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혹시 갑돌이라고 알아? 안 돼요. 갑돌이랑 무슨 사이냐? 친구다. 제일 절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유가 와이프가 요새 계속 아프다고 그런 이유로 찾아왔었는데 갑돌이 친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철수란 애가 자식 얘기를 하는데 이모님이 봤을 때 이 철수란 애가 자식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100이면 100 와이프가 불륜을 일으킨 경우래요.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경우인 거죠. 근데 얘 그 자식은 네 와이프가 낳았냐? 아니다. 아, 그럼 입양이냐? 비슷하다. 뭐냐? 하고 얘가 꾸물꾸물하다가 아, 솔직히 말해봐라. 지금 사실 당신 친구 나한테 왔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금 친구란 사람이 나한테 똑 비슷한 이유로 날 찾아왔다. 아, 이거 되게 신경 쓰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갑돌이하고 갑순이 사이하고 사실 애가 있었대요. 이미. 근데 이 세 가족이랑 예.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하고 다 같이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쪽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 거예요. 펜션을 잡고.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애가 막 엄청 우는 소리가 나서 갑돌이 갑순이는 지금 애가 우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 옆방으로 건너갔더니 애가 혼자 막 울고 있더래요. 뭐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 애를 안고 막 우쭈쭈쭈쭈 해주고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가보니까 차가 없더래요. 예. 지금 뭐 사러 갔나? 전화는 왜 안 받았는데 갑돌이 핸드폰은 전화를 안 받고 갑순이 핸드폰은 여기 방에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너무 안 오니까 예. 일단 길 따라 좀 나가봤대요. 애 데리고. 어차피 뭐 사러 갔으면 마트 갔을 거고 마트 가는 길은 여기뿐이니까. 그리고 그 마트 가는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랑 막 이런 게 서 있더래요. 뭐지? 사고 났나 했는데 제가 돌빈이한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그 두 부부가 번개타를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는 지금 일단 이걸 생각했는데 가장 걱정된 게 이 둘은 애를 너무 원하는데 임신이 너무 안 되고 막 시험관도 몇 번 실패하고 그런 또 부분인데 친구의 애기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둘이 애를 놓고 간 건 저 애를 우리한테 맡기려던 거 아니었겠냐. 우리가 어차피 애기 갖고 싶어 했고 얘 깐난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애가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사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입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대요. 네. 그럼 우리가 얘를 입양하자. 얘가 이제 우리 새끼다 생각하고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결국 애를 낳지 말라 했었는데 안 낳겠다고 하더니 애가 이미 있었네. 예. 근데 지금 뭔가 띠가 안 맞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연애한 지 얼마나 됐냐고. 걔네들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랑 철수가 말한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갑돌이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갑순이를 안 지 오래된 건 맞는데 둘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도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누가 있긴 있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갑순이가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긴 있었다고. 뭐였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모님이 순간 느낌이 쎄하게 온 거예요. 이 새끼들 이거 사람들한테 막 다 수소문하고 다른 무당들 불러다가 막 확인하고 뭐하고 해보니까 갑순이의 전 남친이라는 기억 안 난다는 김머식의 사진을 입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하더래요.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진을 받고 어르신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이 본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를 A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말한 모든 스토리는 A하고 갑순이의 일이에요. 근데 A가 뱀을 속이려 한 거죠. 예. 그래서 갑돌이하고 철수를 부른 거예요. 갑돌이하고 철수를 불러서 우리 집이 며칠 전에 제사 지내서 반찬들이 좀 많다. 밥 먹자 하고 그 제사 음식에 자기 피를 섞어서 먹인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리고 상처를 냈다 했나? 술 먹고 잠들었을 때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빨았다 했나? 하여튼 그래서 걔네 피도 A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A는 얘네가 재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얘네가 갖고 있으니 내가 좀 얻어서 얘네한테는 모르기만 하면 아무 피해 없다고 하니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귀신을 속일 때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 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책감 없이 그 피를 섞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A의 존재를 갑돌이하고 철수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의문은 생겼어요. 왜 기억을 못하지? 일단 의문은 생겼지만 얘기는 끝까지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모님이 이제 조각을 다 맞춘 거예요. 이 뱀새끼가 A를 노리고 갑순이한테 붙었다가 A가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죽였구나. 그리고 갑돌이랑 바로 결혼을 해서 갑돌이도 이제 A의 기지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해서 얘네 둘 사이로 아기가 나온 게 지금 본체가 그 아기겠네. 그 아기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철수한테 네 애가 문제가 있다. 네 애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악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수한테 둘러둘러 말했대요. A하고 갑순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좀 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부정을 탔다. 너 네 애 지키고 싶으면 애 그 부정 묻은 거 털어내야 되니까 네 와이프하고 애하고 알력을 막 보더니 이날 이 장소로 오라고. 제가 아까 돌빈이한테 말씀드린 그 장소였대요. 예. 그 장소로 오라고. 이날이요? 그러니까 이날 나도 대접 받으니까 이모님이 주변 쉽게 말해서 만신분들이죠. 막 전화를 돌리더래요. 되게 유명한 되게 큰 절에 되게 귀신 잘 하시는 스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자기 주변에 막 만신분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렸대요. 예. 그래서 5분인가가 그날 된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굿반 치르기로 한 날. 그래서 이제 무당이 6명이 모인 거죠. 똘순이를 제외하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똘순이가 봤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혼자 중얼중얼 다 그러고 있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되게 좀 비장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이모님이 막 다 무복이라 그러나요? 흰색 소복 같은 거,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그런 것까지 다 차려입고 막 사람 다 불러놓고 똘순이 옆에서 서 있는데 나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옆에서 신은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이러고만 있더래요. 그냥 보고만 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얘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는데 갑자기 정말 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 순간 빵 소리 나자마자 거기 있던 무당들이 다 하고 급하게 각자 차로 가더래요. 그래서 차 타고 따라오라고 똘순이도 쭉 갔더니 거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철순의 가족이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하고 해서 사람 부르는데 철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거기 있는 무당들이 다 철수 와이프를 보더니 쟤는 살겠다 이러시고 그냥 가시더래요 다. 그러면서 이모님도 쟤는 살 거 맞고 지금 주변을 막 보는데 이거 도망간 것 같다고. 똘순이가 뭐가? 그러니까 본체가 도망간 것 같다고. 지금 애기가 없다고.
그래서 온 경찰이랑 구급대 이 가족 애기 있다고, 애기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뭐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모님이 연락처 주고 어느 병원까지 다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파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2주, 3주 지나서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 그 와이프가 깼다고. 병원으로 막 갔대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 병원비 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신데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 네 남편이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쭉 해줬대요. 다 하진 않고 좀 둘러둘러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 철수의 와이프가 딴 거 모르고 우리 애는요 이러니까 그 애가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애를 지금 못 찾은 것 같다고. 막 펑펑 울더래요.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진짜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애는 네 애 아니라고. 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애는 아니어도 내가 가슴을 낳겠다고 맘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애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사람의 애가 아니라고, 너가 있었던 애 다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이모님이 철수한테 부적을 몇 장 줬다 했었어요. 그래서 포대기에 이 부적을 넣고 애를 꽉 싸매서 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애를 뒤에 이제 태우고 보조석에 철수 와이프가 타고 운전을 철수가 하는데, 예. 철수가 갑자기 숨을 되게 헐떡이더래요. 철수 와이프가 철수를 보니까 왜 그래 오빠 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철수가 아닌 느낌이 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러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다 죽일 거라고. 인간 새끼 다 죽일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 말을 하고 있더래요. 인간들 다 멸종시킬 거라고. 다 죽일 거라고. 그래서 막 그런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때리면서 차 세우라고. 예. 차를 잠깐 세웠대요. 벨트를 풀고 딱 내려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 태우고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냐면서 막 뭐라 했더니 그 철수가 내려갖고 애를 막 보고 죽일 듯이 째려보니까 철수 와이퍼가 당황해서 애를 안은 거예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철수가 갑자기 숨을 갑자기 확 내쉬는 거 있죠. 네. 이러면서 내쉬더니 나 지금 뭐 했냐고, 나 지금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 무당이 빨리 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자, 지금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더 있으면 더 늦으면 일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철수 와이프도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알겠다, 그 빨리 가자, 대신 이번엔 조심히 운전을 해라. 알겠어 애는 자기가 안고 있어라.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딱 타는데 또 운전을 막 하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데 철수는 멀쩡해 보이더래요. 뭔가 되게 멀쩡한데 뭐지? 되게 이 쎄한 느낌이, 늪이나 이런 데 보면 물 썩은 내 나는 거 있죠. 네. 그 물 썩은 내가 차에서 막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딱 보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애기가 포대기에 있는 부적 중에 4-5장 붙여놓은 것 중에 2장 정도를 양손에 꽉 잡고 있더래요. 얘가 어떻게 용케 찾았는지 애기들 그 손가락마저도 꽉 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적들을 꼬깃꼬깃 꽉 붙잡고 꾸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애가 또 이제 잼잼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우르르 깍꿍 하는데 애가 웃는데, 네. 보통 애기들이 웃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맞죠. 무서웠대요. 예. 분명히 평범하게 웃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기를 되게 비웃는 느낌이더래요. 그리고 사실 평범하게 애기들이 뭘 쥐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건데 뭔가 애가 자기를 비웃으면서 이 부적을 꾸기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 확 들었대요. 오빠 이상하지 않아 하고 보니까 철수가 이미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엑셀막 풀악셀을 밟고 있더래.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있는 나무였나 뭘 한번 되게 세게 들이받고 차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했고 그 자리에서 철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철수 와이프가 의식이 없는 동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 있었대요.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였대요. 근데 옆에서 뱀 소리가 나더래요. 그 썩은 내가 나면서 옆을 보니까 자기 애기가 눈이 그 뱀 눈처럼 세로 찢어진 눈 있잖아요. 예. 그 눈을 하고 철수의 와이프를 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애를 먼저 떨어낸다 하다가 나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억한 거랑 꿈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러고서 알겠다. 아무래도 그때 그 무당들이 그 와이프를 보고 쟨 살겠다 했던 게 사고 났을 때 와이프 주변에 와이프 조상분 중에 되게 공덕이 큰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못 오게 막고 있다고. 그 삽박한 게 못 오게 막고 있다고. 쟨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간 거였대요.
그리고 이모님 손을 꽉 잡으면서 너 자식 운 있다. 귀한 자식 운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절대 너 자식 운 없지 않으니까 말을 해줬대요. 원래 이런 거 말 안 해주는데 요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너랑 자식 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 사람 만나면 꼭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왔대요. 예. 문제는 그 아기가 없어졌잖아요. 아기를 누가 주웠으면 신고를 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시체도 발견이 안 되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야, 그럼 그 애는 뭐야? 했더니 똘순이도 자기도 정확히 모르지. 나도 못 봤다고. 네. 지금 이모도 나도 그 아기를 못 봤다고. 아기가 본체인지 뭔지 못 봤다고 우리도. 근데 제가 그때 그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속이기. 예. 내가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게 이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맞추는데 귀신을 잘 속이면 제물만 죽고 끝인데 귀신 잘못 속이면 부정 탄다고. 아, 그 부정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터는 뭔데 막 그러냐 했더니 그 터의 주인이 터주신이나 산신이 아니라고. 그 터의 주인이 뱀이다. 뱀이 터주가 되면 제 머릿속에서의 뱀은 12지간에도 껴있는 약간 영물 같은 느낌이라 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했더니 똘순이가 조용히 뱀은 뱀인데 하늘을 부정하고 인간을 원망하는 용이 되기 직전 인간한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뱀이 있다고. 그게 뭔데? 이무기라고. 그 터 주인이 이무기라고. 이무기가 거기 터주신이고 뭐고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이무기 때문이 아니라 이무기를 보고 오는 온갖 악귀들한테 다 씌인다고. 그러니까 이모님하고 똘순이의 추측은 탈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터가 안 좋은 터가 아니라 똘순이 말로는 아주 먼 옛날에 예. 그 하늘을 부정하는 그 뱀새끼를 감옥처럼 가둬둔 곳이 있더래요. 예. 제가 그 지역의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그거를 눌러둔 감옥 같은 거래요. 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얌전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힘을 계속 키워서 터주신도 잡아먹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터가 완전히 베렸다고. 완전히 베린 터가 됐다고. 근데 이모님이랑 이제 똘순이는 이 터에도 애가 탈출한 것 같다. 아.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야.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남겨둔 찌꺼기들만으로 이미 그 터는 완전 위험한 터라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무서운 애가 거야, 어디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애가 예. 누군가의 손에 입양이 돼서 크고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전 그게 무섭더라고. 존재하는 아이는 맞죠?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봤대요. 실물을 네. 못 봤지. 근데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되게 말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해서건 본인이 타이밍을 놓쳐서건 죽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약간 꺼려해요. 아, 예. 약간 죄책감 같은 거래요. 네네. 자기가 좀 더 나서서 했으면 뭐 아,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말하는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이 사건이 원래 말하기 싫어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절대 가지 말라는 몇몇 곳을 말해주면서 그 중에 한 곳의 이야기였어요. 야. 또 그러면 나머지 그 몇몇 곳의 이야기도 있는 건가요? 한 곳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아, 저번에도 이제 귀신 속이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고, 그때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네. 완전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좀 음.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네. 원래 그냥 저한테는 사실 이무기 얘기였어요. 그냥 무서운 네네. 완전 터가 베린 터가 완전히 베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속했던 게 그 귀신 속이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제사상에 피를 오. 섞어서 어쩌다면서 그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이거 똘순이한테 비슷한 거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시점은 원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으면 이게 먼저 나오고 그게 그 후에 들은 거네. 그쵸. 이게 먼저 듣고 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세계 여행자님이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무속 지식도 어느 정도는 좀 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들무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받침이 좀 되어 있어요. 저희 하도 많이 듣다 저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무속에 대한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똘순이한테 들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소름 끼치는 포인트는
그런 무속이나 아니면 무당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쵸.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한 거는 네. 그 터에서 뭔 짓을 했길래 붙었을까가 저는 그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 얘기가 둘이 안 그냥 나왔어. 여행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거기다 뭔가 헛짓거리를 했으면 네. 네, 안타깝지만 귀신 싫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사진 찍고 놀았어. 하필이면 그 터에서. 네.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붙었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난 그게 억울하지. 더 무섭다. 네. 조심해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수 못 붙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뭔가 뭐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애기는 또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남는 그런 또 열린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에는 귀신 속이기를 잘못했을 때 이런 큰 부정을 또 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었었어요. 똘순이가 이제 그 말해준 장소들 특징을 보면 네. 사당 같은 거 혹은 사당의 흔적 같은 건 남아있대요. 이게 돌로 돼 있든 나무로 돼 있든. 흔적은 있다. 그런 데는 조심해라. 흔적 같은 건 지금도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흔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흔적처럼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엔 그 부부가 거기가 돌로 돼 있었대요. 뱀색 누르는 그게 돌로 돼 있었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이게 그걸 누르는 그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인가? 앉아서 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는 조금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때 똘순이 했던 게 웬만한 산이나 네. 어디 바다건 산이건 뭐 섬이건 어디건 뭔가 찜찜해 보인다? 그리고 또 사당 느낌이 약간이라도 있다? 그냥 근처에 가지 말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레전드 이야기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이세계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매력이 뭐냐면요.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시들무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시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